일본 요괴 이야기 8편. 오늘은 장재영 감독의 영화 파묘에서 등장하는 일본 도깨비 오니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실 일본의 도깨비 오니는 일본의 역사 또는 설화 속에서 너무나도 방대한 이야기들과 제각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영화 파묘에 등장하는 도깨비와 같이 대부분 주로 악기의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의 도깨비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친밀한 모습으로 이야기되며 산신과 같은 존재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 일본의 전설과 설화 속에서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리에는 2개의 뿔 또는 1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입에서는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으며 가시가 돋친 철판을 덧댄 형태의 금쇠봉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호랑이 가죽이나 짐승을 가죽을 두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음양호행에서 오니들이 드나드는 귀문의 방향이 북동쪽이며 12지로 따지면 축과 인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니들이 소의 뿔을 달고서 호랑이 가죽을 두른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고도 한다. 피부색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붉은색의 도깨비를 아카오니, 푸른색의 도깨비를 아오니라고 부르고, 검은색의 도깨비는 쿠로오니라고 불린다. 앞서 말했듯 오니라는 존재는 대부분 악기로 이야기되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로 여겨지며 정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이야기되어, 잘생긴 청년이나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잡아먹거나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둔갑하여 해를 끼쳤다고도 전해진다. 하지만 고대 일본인들은 오니를 눈이 하나 달린 조상의 영혼인 조상령 또는 땅의 령이었다고도 하는데, 아주 먼 옛날 일본이나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조상의 령은 후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믿거나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지금의 오니와 같은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하며, 지금의 오니와 비슷한 모습은 6세기 이후부터 중국에서 귀라는 존재와 글씨가 들어오며 귀를 오니라고 읽게 되었는데, 이 시기 때부터 점차 오니의 모습은 사악한 존재로 바뀌어 간 것으로 추측된다. 나라시에 위치한 사찰 야쿠시지에 있는 불족석가의 기록과 해안시대 중기 장편소설인 겐지모노가타리에서는 오니와 같은 형태의 악기를 오니모노라고 기록하고 있고, 일본 서기에서도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며 정체를 알 수 없다고 여겨진 사악한 카미, 즉 신을 오니모노라고 기록하고 있다.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며 해이안시대 말기 이후에는 불교의 야차 등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지금의 오니와 같이 사람을 잡아먹으며 해를 가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도 한다. 이는 해이안시대의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이 된다고 한다. 첫 번째로는 해이안시대 당시의 잦은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불안함과 재해와 기근 등으로 인해 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람이 자주 죽어나가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현상들이 민중들의 공포심과 섞여 오니라는 존재로 형상화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불교가 융성했던 해이안시대 일본 불교에서 말하는 금기와 모노노케, 즉 귀신 또는 원령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적 배경과 풍조들로 인해 생겨난 요괴라고도 한다. 해이안시대의 귀족들은 뭐라든 간에 음양사에게 기륭을 점치게 했고, 모든 질병이나 흉사 또한 귀신이나 원령의 짓이라고 생각하여 승려를 불러 경을 읽고 귀신을 퇴치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상의 설정이지만 파묘에 등장하는 기수네라는 키츠네 음양사, 즉 여음양사인 무라야마 존지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인물 중에 10세기 중후반의 유명한 음양사 아베노 세이메이가 이 시대의 인물이며, 그는 어머니인 쿠즈노하라로 불리는 희녀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음양사로 유명하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해이안시대에 수많은 악기들이 만들어졌는데, 오니 또한 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오니의 이미지가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과 도호쿠 북부 등에 살고 있었던 민족인 아이누 민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붉은 피부에 털이 많고 우락부락한 외모, 원시적인 복장을 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모습이 지금의 오니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말들이 있고, 실제 해이안시대 때는 아이누인들이 살았던 도호쿠 북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있었으며, 당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악마와 같은 놈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민속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당시에 일본의 민속에 대한 모습이 반영된 제노포비아로 인해서 오니 이미지가 틀이 잡히게 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제노포비아란 국가나 민족, 문화 등의 동질성을 가진 집단 내에 동질성을 지니지 않은 외부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혐오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쉽게 말해 자신과 다른 자들에 대한 공포가 형상화된 모습이라고도 하는데,
숲속에 살던 유랑민이나 도적 혹은 아이누인들과 같은 이민족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범죄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자신들의 생활 공간이 아닌 경계 바깥의 존재가 침범해와서 가하는 폭력 등과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실체화된 것이 오니의 모습이라고 한다. 실제로 당시에는 무법자나 범죄자들이 도적대나 산적과 같은 무리를 만들어 생활하던 일들이 빈번했고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인 이쪽 세계가 아닌 저쪽 세계에 대한 공포가 매우 컸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불교가 일본에 유입되며 불교 신화에서 이쪽 세계를 나타내는 이승이 아닌 저쪽 세계인 지옥과 같은 곳에 존재하는 야차 또는 나찰과 같은 두려운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 지금의 오니의 모습과 같이 형상화되었다고도 하며 심지어 옛 일본에서는 광산 채굴이나 금속 재련, 금속 제품 생산 등 금속과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은 농민들과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부락을 형성하여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금공사라고 불렀다고 하며 오니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기도 했다 한다. 이 금공사들과 비슷한 모습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대표작 모노노케이메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인공 아시타카가 소모리를 구해주고 그를 데려다준 곳인 타타라 마을이 금공사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유랑민의 성격으로 저쪽 사람들과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니가 철제와 같은 금속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많은 지역에서 오니는 한결같이 식인귀의 모습이나 사람을 해치는 악기로서 무서운 이미지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도토리현 호키정에 해당하는 예틴 혹은 미조쿠 지정에서는 마을을 지켜주는 강한 존재로서 오니를 신과 같이 숭배했다고 하며 아오모리현의 이와키산에서는 인간들과 친근한 모습으로도 표현되는데 이와키산은 스가루 평야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옛사람들은 스가루 지역에 존재하는 오니들을 스가루의 오니라고 부르며 숭배했다고 한다. 이 오니들은 산에서 살다가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곤란에 처한 인간들을 돕거나 농사일 같은 것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큰 힘과 무시무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에 닥치는 재앙과 인간을 해하려는 요괴들을 막아주었다고도 하며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보살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명절이라고 하는 세츠분에는 마메마키라고 불리는 콩을 뿌리는 풍습이 있는데 복은 안으로 오니는 밖으로 라는 말을 외치며 집안에 콩을 뿌리며 오니와 귀신들 그리고 애군을 쫓는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서만큼은 복도 안으로 오니도 안으로 라고 하며 콩을 뿌린다고도 하며 세츠분에 콩을 뿌리지 않는 집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오니라는 존재는 옛부터 일본 문화 속에 가깝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오니들과 오니와 관련된 재미있는 설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하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